수백 일 동안 책을 읽었는데, 어, 이제서야 그 중에 어떤 내용들이 저한테 습득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책에 대한 내용을 나한테 체득화시키려면 경험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루 한 번 삶에 대한 끄적임 411일째 되는 아침이고요. 7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뭔가 그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문제가 정말로 저한테 막 심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내가 풀어야지 막 마음가짐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거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쓰고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저도 모르게 막 문제가 스트레스 쌓이고 막 걱정했던 게 쫙 풀리면서 미소가 쫙 지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그 큰 스트레스였으니까. 그래서 다행이다. 이제 조금 살겠다라고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는데, 진짜로 거짓말처럼 잠시 후에 그가 얘기해준 그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던 제 표정이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기대를 해서 뭔가 희망을 품었다가 그게 사라지는 순간 저의 감정이 진짜로 요동을 치는데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 수백 일 동안 제가 책을 읽었을 때 스토아 철학부터 내게 달려있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외부적인 건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그냥 그거 신경 쓰지 말어. 수십 번, 수백 번을 제가 제 밖으로 외쳤거든요. 지금 읽고 있는 사르트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까미도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로 그동안에 많은 관련된 책을 읽었음에도 제가 저의 감정을 전혀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어제 확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마음가짐을 먹으려고 머릿속으로는 계속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반응하는 걸 보니까 행동하는 것은, 그리고 감정을 느끼는 것은 순간순간의 자극에 바로바로 내가 반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책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나는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지 그걸 내 걸로 만들지 못했구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경험들, 이런 기회들이 나를 진짜로 이거를 알아채라고 도움을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 해결이 안 됐죠. 그래서 다시 또 방법을 막 찾아야 돼요. 근데 확실히 뭔가를 어,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변하는 세상, 이게 그런 거예요. 어, 계속 세상은 변화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변하지 않는 건 제 마음이고 제 선택일 수 있는 거예요. 제 마음가짐. 내가 그 옆에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막 욕을 한다. 그러면 내가 그거를 기분이 나쁘게 받아들이면 기분이 나빠질 것이고, 그냥 쓸데없는 소리야. 저거는 그냥 쓰레기를 담은 거기 때문에 쓰레기는 다시 가져가. 라는 것처럼 그냥 말을 그냥 그 사람한테 다시 돌려주면 그냥 저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쓰레기인 거는 그 말을 뱉은 사람이 되는 거죠. 쓰레기 같은 말을 뱉은 사람이 쓰레기인 거지. 그 말을 제가 다시 돌려줬다고 그래서 제가 쓰레기 같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주변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무엇을 막 자극을 줘도 저라는 사람은 사실은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냥 이 존재일 뿐인 건데, 이거를 내가 생각할 때 그거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저라는 존재가 막 쓰레기인 것처럼 생각도 됐다가 진짜 좋은 것처럼 생각도 됐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파도 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되잖아요. 변경하는 게. 그게 되게 웃긴 거예요. 실제로는 나라는 거는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 나라는 존재는 하나도 변하지 않아. 그런 생각이 확 들으면서 뭔가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내가 수백 일 동안 책을 헛읽었구나.
이 책을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막 읽으면서 앞에 부분 읽었던 데를 좀 다시 한번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아, 역시나 사르트르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거를 또 이해를 못하고 있었구나. 까미도, 아, 나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과연 이 흔들리는 마음, 이거를 안 흔들리게는 할 수 없죠. 근데 빨리 내 자리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상황이 막 변한다고 해서 그거에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여러 가지 경험들과 어떤 습관들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빨리 나를 알아채고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출렁거리는 걸 왜 어떻게 하면 접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좀 고민을 좀 해보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딱 자극이 왔을 때 막 말로는 그러잖아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틈 사이에 나의 감정, 어떤 자극을 반응하는 걸 알아채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 판단할 때 그 틈 안에서 내가 반응하는 걸 내 선택을 넣어서 반응을 하게 되면 훨씬 내 감정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뭔가 그 나의 감정의 출렁거림을 어떻게 줄여야 되지? 라고 고민했더니 결국에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 폭을 줄일 수 있는 건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뭘 아냐? 지금 나한테 주어지는 이 자극이 나한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좋게 보여지는 거지만 그게 나쁜 걸로 나올 수도 있죠. 지금은 나쁜 영향일 수도 있지만 그게 좋은 걸 수도 있다라. 인생사 세운지만 호사다마 뭐 얘기하잖아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실제로 저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환경이 변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이게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다라고 그냥 동시에 받아들이는,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아는 거. 지금은 내가 막, 너 정말로 좋은 말을 막 누군가 막 저한테 해줘요. 그럼 제가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죠. 나쁜 말을, 뭐 나쁜 행동을 저한테 해요.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그 좋은 말과 좋은 행동과 아니면 나쁜 말과 나쁜 행동, 외부적인 어떤 것들이 결국에는 나한테 좋은 의미가 됐든 나쁜 의미가 됐든 변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한테 좋고 나쁜 건 누가 결정해요? 내 선택이 결정하는 거죠. 사르트르가 얘기하는 건 선택인 거고, 까미가 얘기하는 건 반항하는 거죠. 결국엔 나의 선택과 마음가짐이 모든 주변의 변화하는 환경과 말과 자극들을 내가 좋고 나쁘게 결정하는 내 마음가짐에 달렸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이게 책에서 얘기하는 그 약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행동으로 습관처럼 딱 뭔가 감정을 딱 자극이 들어왔을 때 감정을 딱 표출하기 전에 한번 여기서 딱 그 습관처럼 틈을 만들어서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알아차리면서 아는 거죠. 뭔가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니까 내가 굳이 좋아할 필요도 없고 굳이 나빠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서 내가 예전에 경험해 보니까 이런 일이 지금 막 좋게 보였어도 실제로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고. 아니면 아, 이거 진짜 나한테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엄청 좋았던 일들도 많았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게 결국에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어. 그거는 나는 지금의 상태는 전혀 몰라. 그럼 나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과거에 대해서 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는 그냥 내 감정에 집중해야 돼. 내 감정에 집중하는 거야. 내 알아차림, 내 아는 것에 집중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확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확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는 것,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결국에는 경험이 쌓여야 되더라고요. 경험이. 새로운 경험이 쌓이면 처음에 막 두렵고 설레는 새로운 경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게 좋을까, 나쁠까,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기 전에는 하게 되는데 막상 하고 나면 결과 피드백이 오잖아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처음과 예상과 너무 많이 다른 결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들을 하다 보면 좋을 줄 알았는데 나빴던 경험, 나쁠 줄 알았는데 좋았던 경험, 막 이런 게 쌓이니까 아, 좋고 나쁨이라는 게 내가 진짜 예측하는 것과는 다르구나 라는 거를 새로운 경험, 여러 경험,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 아는 것을 딱 생기니까 그게 결국엔 내공이고 그릇인 것 같아요.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다 보니까 지금 나한테 들어오는 이 달달하고 맛있는 것이 결국엔 내 몸을 해하는 것처럼 나쁠 수도 있고, 진짜 입에 쓴 게 몸에 좋은 것처럼 지금은 막 쓰게 느껴지지만 나한테 좋을 수도 있고, 이거는 시간이 지나봐야지 아는 거니까 이 순간순간의 자극에 대해서 내가 굳이 거기에 반응을 거기에 따라서 요동칠 필요가 없다. 아, 이거 쓸데없는 말인가요? 너무 제가 오늘 그게 확 와가지고 어저께 너무 웃겼거든요. 제 스스로가. 막 이렇게 결과가 문제가 딱, 난 내 스스로가 마음가짐 다 잘하고 있어. 나 지금 마음 컨트롤 정말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막 생각을 하던 중이었는데도 옆에서 해결됐다라는 그런 답을 딱 듣자마자 감정이 그냥 확 좋아졌다가, 아, 근데 그게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예외 조건에 포함이 안 되네. 확 감정이 콕콕콕 외부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내 감정이 확 너무 웃기더라고요. 내 스스로가. 아, 진짜 짜치다. 스스로가 막 너무 짜치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 집중해야 될 건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나의 반응을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알아채고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행동으로 할 것이냐에 집중하는 거죠. 시지프가 등정하는 것처럼 내 길을 꾸준히 옳고 정의롭고 내가 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만한 최선을 다해서 쫙 이렇게 그냥 가는 거죠. 그 자체의 의미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사르트르도 그 모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자체가 얼마나 즐거운 모험이에요. 그 순간순간이 모여서 쫙 영혼을 만드는 그 모험. 이 새로운 경험을 하는 이 시련과 바람이 분다. 까면 또 바람이 부는 걸로 하고 사막으로 표현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했잖아요. 이 바람과 이 사막과 같은 이 목마름과 괴로움과 이 감정들, 자극들이 오는 게 얼마나 재밌는 모험이에요. 정말. 근데 또 그 모험을, 그러니까 모험으로 받아들이려면 내가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은 쓰지만 나중에는 엄청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지금 나한테 달달한 어떤 엄청 달콤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나의 몸을, 아니면 나의 정신을 해하는 정말로 나쁜 것이다.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아무튼 너무 쓸데없는, 저는 너무 오늘 또 기분이 너무 뭐랄까 좀 새로운 거를 다시 한번 탁 각인시킨 것 같아서, 알고 있었던 거지만 책을 수백 뭐 이렇게 막 읽어도 머리로만 알았던 거를 내가 반응하는데 습관으로 되지 않았는데, 그걸 조금 더 저에게 체득화시키는데 조금 한 발자국 조금 더 성장시킨 것 같아서 기분이 조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도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구토와도 같지만 또 그와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드디어 모험의 순간이 찾아왔고 이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니 지금 나는 나고, 나는 여기에 있다. 밤을 쪼개버리는 것은 나고, 나는 소설의 주인공처럼 행복하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쫙 함축한 문장 같지 않나요?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 구토와도 같이 수도 있지만 그 정반대인 걸 수도 있다. 모험의 순간을 찾아왔고 이게 무엇인지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나는 나고, 나는 그냥 여기에 있는 순간인 거죠. 밤, 어려움이나 시련을 쪼개버리는 것도 나고, 이 순간순간이 나는 소설의 주인공처럼 행복하다. 그리고 막 이런 글들도 있어요. 난 심각한 고민에 사로잡혔다. 조금만 움직여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따르리라. 무엇이 날 기다리고 있을지 도무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선택해야 한다. 만약 그 선택을 포기한다면 그것이 나를 위해 예비한 바를 영영 모르게 하리라. 앞일은 아무것도 모른다.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지만 아무것도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선택해서 행동해야 한다. 왜냐면 그거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 경험이 나를 위해 준비한 예비한 것들을 나는 영영 모르게 될 겁니다. 모험에 나서야 된다. 모든 것이 정지했다. 내 삶도 정지했다. 커다란 유리창, 물처럼 푸르스름한 저 무거운 공기, 물 밑바닥이 보이는 저 피둥피둥하고 하얀 식물, 그리고 나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움직이지 않는 충실한 하나를 이루고 있다. 나는 행복하다. 사르트르. 문장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곱씹는 맛이 있네요. 음,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좀 천천히 읽고 있어요. 이제 3분의 1로 읽었나? 아무튼 어쩌면 지금 제 상황에 정말 딱 맞는 책을 어쩌면 이렇게 딱 집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안 읽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잠깐 그 문장들이 확 들어오면서 아주 저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제 끝나고 똑같이 루틴, 저희 또 명상도 하고 또 하루를 또 열심히 오늘 또 시작할 건데 계획한 대로 살아봐야죠. 새로운 경험하고 계획한 대로 정말 가치 있는 하루, 이 순간순간들이 정말 가치 있게 만드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또 새로운 경험, 정말 모험을 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